야, 내가 오늘 우리 풋살한 걸 다 봤어. 그 영상? 와, 진짜 자막 하나하나가 음.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걸 모았더니 그렇게 됐대. 아. 어떡해. 너무하더라. 축구를 다시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몸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네네. 예. 이광수인 줄 알았다. 내가 내 손버릇이 이렇게 있다는 걸 축구 인생 30년 만에 처음 알았어. 자, 오늘도 이제 토트넘 이야기인데 어제 저희가 다뤘잖아요. 바스토니 관련된 이야기. 네, 바스토니. 본인이 나는 여기 충분히 인텔에서 좀 만족스럽다. 하지만 구단은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해서 팔 생각도 있고 토트넘이 결국 바스토니를 개인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대체가 필요하잖아.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파우토레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스토니가 네.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지난 새벽에 헝가리랑 이제 A매치를 했기 때문에 네네. 네이션스 리그 그 경기 전인가 직후인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아직 인터밀란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 가기 싫은가 보다. 난 진짜. 아직 릴렉스한 상태다. 네. 그래서 국대 기간 이후에 일단 이제 좀 뭔가 휴가 기간을 가지고 나는 인터밀란하고 프리시즌을 이제 치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정리하면 난 그냥 인텔에 남고 싶다 이런 것처럼 들려요, 사실. 그렇죠. 예. 뭐 일단 인터밀란에 남고 싶다고 하는 건 계속 이제 바스토니가 얘기를 했었죠. 네네. 다만 이제 인터밀란이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뭐 바스토니의 에이전트도 토트넘행을 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스토니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바스토니가 입장에서도 뭐 토트넘 가고 싶어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켜봐야지. 정석적인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바스토니의 뭔가 인터밀란에 남고 싶어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토트넘은 빨리 구해야지. 요 이제 6월 안에 네. 뭔가 왼발 센터백은 한 명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스토니 말고 다른 대체 자원은 없느냐 하면서 대체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뭐 총알도 장전돼 있고 빨리 지금 영입을 주요한 위치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바스토니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도 뭐 떠나기 싫다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우토레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찌라시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 네. 토트넘을 로세소 플러스 현금으로 이 파우토레스의 딜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연결시킬 만한 이야기죠. 네. 로셀소가 일단 비아레알에 임대를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셀소는 토트넘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로셀소가. 네네. 그렇죠. 그러면 로셀소를 판매해야 되는데 마침 비아레알에 파우토레스도 있다. 그렇다면 바스토니를 이렇게 막 어렵게 데려오느니 요 로셀소를 활용해서 살짝 이적료도 좀 낮추고 이런 방법으로 파우토레스를 데려오면 어떨까?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셀소에다가 현금을 더해서 파우토레스를 데려오려 한다. 네네. 요 이야기가 이제 뭐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제 아마도 바스토니가 안 됐을 때 이제 선택을 할 거다. 네.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파우토레스가 인터뷰한 걸 보면 지난주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뭐 맨유 행도 많이 점쳐졌어. 네. 뭐 여러 팀들이 노리고 있는 선수는 맞거든요. 근데 파우토레스는 아직까지는 어떤 구단에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건 없다. 구단도 나한테 뭐 말한 게 없다. 네네. 예, 다만 이제 재계약 제안을 구단에서 했다. 비아레알에서. 그것만 이제 지금 있을 뿐이지 다른 이적과 관련된 뭔가 내가 서류를 받아본 적은 없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본인이라면 토트넘 가고 싶지 않을까? 그냥 본인. 파우토레스 입장에서. 맨유도 프리미어리그 뭐 어찌됐건 네. 맨유든 토트넘이든 약간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또 가가지고 뭐 가면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비아레알에서 또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이번 시즌에 파우토레스가 또 좋은 기억이 있죠. 지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우승,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 네. 뭐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이 비아레알이 되게 팀적으로 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뭐 파우토레스의 뭐 애정도가 비아레알이 얼마나 뭐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파우토레스가 남을 수도 있고 사실 떠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절대 모르긴 하죠. 네. 자, 일단 파우토레스가 어떤 선수인지 좀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진짜 수비 쪽에서 빌드업해서 뭐 패스도 좋고 공을 끌고 나오는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형적인
스페인산 수비수 같은 느낌? 네. 이게 스페인산 수비수들이 되게 발밑이 좋잖아요, 일단.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를 아주 잘하죠. 네. 뭐 과거부터 뭐 피케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뭐 에릭 가르시아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뭐 라포르테도 사실은 뭐 프랑스, 스페인 왔다 갔다 이제 한 선수지만 국적이 이 라포르테도 있었고, 뭐 여러 선수들 그런 것처럼 라리가의 이 센터백 패스 줄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센터백 계보를 이어가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비아레알이 빌드업 할 때 파우 토레스의 발을 거쳐서 나가는 패스가 아주 많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의 동료였던 파레오. 네네. 파레오를 거쳐서 나가는 패스가 많거든요. 근데 파레오만 거쳐 나가면 사실은 당연히 좀 빌드업의 루트가 좀 다양하지 않으니까 파우 토레스가 살짝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네. 이러한 플레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록으로 보면 파레오 다음으로 네. 이번 시즌 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뭐 경기당 62.8인데 요 기록이 이 라리가 수비수들 중에서도 아주 이 패스 횟수가 많은 기록이에요. 또 왼발잡인데 패스 능력도 좋고 볼을 수비해서 뭐 중원으로 끌고 나오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뭐 경기 보면 실수도 좀 많고 키는 큰데 좀 힘도 좀 밀리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일단 뭐 이 파우 토레스는 그러니까 수비력이 막 좋다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밀리더라고. 이 선수가 191인가 그런데 맞아요. 키 커요. 키가 큰데 이제 뭔가 몸싸움을 하거나 네. 좀 저돌적인 공격수를 만났을 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우 토레스가 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압박해올 때 한 명 제친단 말이에요. 되게 잘 지쳐. 그래서 이 볼을 워낙 잘 다뤄서 네. 그렇게 여유 있게 제쳐서 자기가 끌고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는데 이런 플레이가 가끔씩 한번 좀 이렇게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네네. 몸으로 막 부딪힐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실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파우 토레스의 스타일이 뭔가 프리미어리그에 맞을까? 어떤 스피드 네. 빠른 어떤 프리미어리그에서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토트넘은 결국에는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를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파우 토레스는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에서 또 뭐 뛰어본 적이 없고 비아레알에서도 4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 다 보니까 뭐 바스토니처럼 그리고 뭐 벤 데이비스처럼 뭐 리디거처럼 네네.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수비도 해야 되고 오버래핑도 가담하고 공격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적극성을 보여줬던 플레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은 이 포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볼을 잡았을 때 워낙 볼을 잘 다루니까 패스 주고받으면서 직접 끌고 올라와서 패스까지 뿌려주는 역할을 비아레알에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파우 토레스가 볼을 가지고 전진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 볼을 가지고 전진한 거리가 수비에서 공을 가지고 본인이 끌고 올라오는 그쵸. 거리. 그 거리가 비아레알에서 이번 시즌 경기당 210m 정도. 비아레알에서 가장 전진 드리블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네. 그 거리가. 아. 근데 이 파우 토레스와 짝을 맞추고 있는 라울 알비올과 비교하면 라울 알비올은 한 경기당 140m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주 많이 나죠. 한 7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그만큼 파우 토레스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역할은 무리 없이 소화할 것 같다. 3백에서 바스토니처럼 마치. 네네. 근데 이제 3백에서 안 뛰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뭔가 수비적인 약점은 민첩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장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점 있잖아요. 민첩성, 스피드. 거기다가 좀 피지컬도 약간 부딪히면 좀 그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저돌적인 공격수한테 좀 약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3백의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는 그 리디거처럼 마치 리디거가 중앙 미드필더 지역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막 하고 볼 빼앗고 이러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유형의 또 수비는 많지 않아요. 네네. 아무래도 좀 포백이다 보니까 포백에서 좀 뒤로 물러서 있다가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뭐 처리하지 못한 볼을 빠르게 커버하거나 네. 뭐 윙백이 올라갔을 때 그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은 하지만 뭐 3백에서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처럼 막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과감한 수비를 하거나 요런 스타일은 또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3백에 어울릴까?
라는 고민이 일단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파우토레스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이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는 오버래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스토니가 그렇죠. 1물망에 오르는 거고. 이거 뭐 말씀드렸지만 늘 콘테 감독이 전술을 설명할 때는 요 윙백도 올라가지만 윙백을 좀 공격적으로 쓸 때, 뭐 페리시치, 특히나 페리시치가 왔잖아요. 페리시치를 어떻게 쓰냐면 페리시치를 크로스를 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박스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죠. 오히려 3백의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측면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네. 바스토니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었고, 근데 파우토레스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스피드도 좀 부족하고, 뭔가 이제 오버래핑, 뭐 풀백처럼 오버래핑하는 역할은 또 맡아보지도 않았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바스토니보다 과연 이 파우토레스가 좋은 선택지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이제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바스토니는 부합하죠. 부합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바스토니가 안 될 경우에 이제 그 후순위를 찾아내는 건 당연하지만, 약간 조금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느낌? 그리고 콘테 감독의 축구를 잘 구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좀 의심도 있습니다, 사실. 일단 포백에서만 좀 뛰어봤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좀 적응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강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발밑도 좋지만 요 헤더를 참 잘해요. 네, 특히나 이 공격 상황에서, 네. 코너킥 상황에서 파우토레스의 머리로 득점을 기록하는 게 비아레알의 공격 루트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파우토레스가 6골을 넣었습니다. 중앙 수비수치고는 아주 많은 득점이죠. 네, 많이 넣었네요. 그리고 이 6개의 득점이 다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이제 머리로 맞추거나 아니면 침투에 들어가면서 발로 득점을 하거나, 그래서 이 공격 상황에서의 뭔가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파우토레스의 영입은 이 세트피스에서 또 강점을 볼 수 있고. 강점을 좀 보일 수가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우토레스 말고도 뭐 여러 선수들이 이제 바스토니가 너무 인터밀란 바라기처럼 인터뷰를 하니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바르디올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그바르디올은 너무나 뭐 첼시도 노리고 있고 이적료도 너무나 높은 선수라서 좀 힘들다 싶으면 이 보트만, 릴의 보트만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보트만도 이제 3백에서 뛰어본 선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트만도 AC 밀란, 뭐 맨유 이런 팀들과 이제 토트넘이 경쟁을 할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바스토니의 후순위 선수를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토트넘 관련해서 이 센터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난 바스토니 뭐 왔으면 좋겠어. 일단 이번 달에 뭐 결정되겠죠. 네네네. 근데 뭐 토트넘이 가장 먼저 지금 노리고 있는 위치가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콘테 감독이 왼발 센터백을 또 아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든 일단 영입은 할 것 같은데 빨리 영입이 될 거냐. 네.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일단 바스토니도 그렇게 상황이 쉬워 보이진 않고, 그리고 파우토레스도 마찬가지고 보트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왼발 센터백을 노리는 팀들이 첼시, 맨유, 많아요. 토트넘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팀들이 왼발 센터백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 토트넘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이. 네, 영입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이고요. 뭐 브레머도 나오고 있는데 브레머는 이제 요 왼발 센터백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3백의 중앙이죠. 중앙에서 뛰는 선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선수는 빌드업에는 강점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바스톤이나 파우토레스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왼발 잘 쓰는 센터백들 중에서는 이 브레머가 이 수비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뭐 강점이 있는 선수고, 네. 일단 뭐 왼발을 쓰거나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브레머를 데려올 것 같진 않다. 그렇습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브레머도 인터밀란하고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왼발 센터백이 좀 어떻게 될까? 네네. 요걸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여기서 마무리 해보고요.